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았으면은 내가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먼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시죠. 인생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은 특히나 그 한 번의 실수가 또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손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겠죠. 자, 미리 알아서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실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많은 수요자분들이 선호하는 이 오피스텔 관련해서 오피스텔 계약 전에 미리 알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알차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당첨되기 너무 어렵지만 오피스텔 청약에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이게 한 가지 또 장점이 점수가 필요 없죠.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아파트는 차치하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오피스텔의 용어가 요즘에는 이제 아파텔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금 청약하는 게 아파텔입니다. 아파트랑 비슷한 것, 아파트의 대체제로서의 종목을 우리가 선호하고 청약하는 것이죠. 자, 사실 아파트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에 오면서 공급도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고 청약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이렇게 별다른 자격 요건 없는 이 오피스텔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금 뭐 경쟁을 보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 도시생활형 주택과 비슷한 그러한 뭐 원룸이나 1.5룸, 투룸 오피스텔보다 3룸 이상의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면적과 구조, 그리고 세대, 브랜드까지 갖춘 이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후자의 오피스텔이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랑 최대한 비슷한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피스텔 계약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은 뭘까? 첫 번째,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별로 고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첫 번째로 무조건 세금, 요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택이 몇 개인지, 주택수. 이게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주택수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포함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분양권이죠. 자, 분양권이 이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죠.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주 전까지는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보통 입주 시기가 오피스텔도 이제 고층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뭐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는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됨과 동시에 또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게 입주가 지나간다, 후다, 그러면 포함이 됩니다. 중과도 되는 거죠. 다만 이거는 또 하이브리드죠. 오피스텔은 원래 처음 태생 자체는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일반 임대로 쓴다, 회사 뭐 이런 임대로 둔다, 그러면 이거는 주택수에서 빠져요. 그리고 중과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피스텔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청약을 하실 때는 나는 입주 때 되면은 일반 임대 놓을 거야라고 계획을 그럴듯하게 잡지만 막상 입주 시기에 이러한 뭐 업체들,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면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폐지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둘지 아니면 주거용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낼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다주택자이시면은 요거를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로 넣는 거죠. 주임사.
마찬가지로 주임사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예, 중과도 포함이 돼요. 예. 다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네, 거주주택 비과세는 쓸 수가 있어요. 주택이 하나이신 분은 뭐 이렇게 해서 자산 볼륨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죠. 제가 2020년부터는 이제 갈아타기는 어려운 시장이니 무리해서 갈아타기 하기보다는 자산 볼륨을 키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장이기 때문에 돈은 내년이면 더 풀릴 거예요. 올해도 많이 풀릴 거고요. 내년엔 대선이 있죠. 그리고 지방선거 있습니다. 자, 돈이 풀릴 구실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주택 하나로 남는 뭐 자본이 쌓여갈 때 화폐가 녹는 게 향후 한 1, 2년간은 굉장히 체감이 올 거고 공포스러울 겁니다. 예. 그거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주택 비과세를 고려하시고 주택임대사업자 고려하시고 또 일반 임대까지 고려하시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오피스텔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런 거 고려 안 하시고 전매되는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공부가 안 돼 있고 전매만 보고 하다가 전매가 안 되면 주택수에서 포함되잖아요. 이런 대비도 안 돼 있어. 그럼 주택수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봅니다. 여기서 양도세 중과 안 당하는 법이 있어요. 마피. 예, 마피 거래. 예. 내가 본 것보다 손해를 보면은 양도세 중과가 안 나오지. 양도세 번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지션을 내가 잡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변형, 여러 가지 가변형 구조로 내가 오피스텔을 운용할 수 있구나는 미리 알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플랜 A, B, C가 있습니다. 예, 아파트는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이게 가능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세제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세제 추가할 게 있구나. 취득세. 자, 무주택자는 오히려 일반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을 처음에 1주택으로 잡으신다면 취득세가 더 비싸요. 예. 자, 일반 주택은 특례에 의해서 1에서 3%죠. 근데 오피스텔은 특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4, 그리고 더하면 뭐 4.6%.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액이 낮은 걸 사면은 1%도 충분히 될 텐데 4배 수준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감안하셔야 돼. 다만 이렇게 여기에만 입각하시면 또 안 되는 게 취득세만 집중해서 취득세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적정한 그 가격인가, 이 오피스텔이 적정한 가격인가 분양가인가 요거를 체크하시고 아파트가 고평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그냥 비싸다고 얘를 택하는 거는 오류다라는 거죠. 요즘에 오피스텔들 수도권에 보면 굉장히 좋은 규모의 좋은 입지에 지어지는 분양되는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것들 현재 기존에 있는 물량들도 뭐 송도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가격점이 괜찮아요. 아파트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얘는 고평가일 수 있고 얘가 저평가일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요거는 비싼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도할 때 어차피 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이제 1주택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오피스텔이 장점이 돼요. 왜? 이게 특례 적용이 아니라 이제 중과로 넘어가서 2주택부터는 8%, 12%로 넘어갑니다. 엄청나지는 거예요. 8배, 12배가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단일이에요. 이게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4.2%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주택자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투자할 게. 투자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모여드는 겁니다. 예, 실수 이것밖에 안 들고 주변 아파트보다 좀 저렴하고 또 주변 입지 괜찮고 하면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괜찮은 오피스텔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근데 내년 가면 엄청 저는 비싸지는 구조로 갈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서 점점 이 그러니까 오피스텔 분양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싼 시점에 좀 전략적으로 잡아두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올바르다. 그리고 실제 수요자들도 실제로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분 중에서 무주택이신 분, 자본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요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로 하면은 수도권 최소한 2, 3억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면 지금 시점은 10%만 있으면 되니까 뭐 많아봐야 뭐 5천에서 7천 정도만 있어도 잡아놓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무주택자분도 지금 요거로 선호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예. 자, 요런 점, 세제 부분에 있어서 요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또 알고 가셔야 되고, 아, 내가 뭘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제가 드릴 말은 그거예요. 이제 임대사업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처음 살 때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처음 과정. 자, 청약홈입니다. 처음엔. 자,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정보 넣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오피스텔에 뭐 군이 있어요. 그래서 1군, 2군 타입이 있고, 예. 요거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계약일을 가서 계약을 하셔야 돼요. 며칠간 주어지죠.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 준비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좋으니까 중요한 부분 얘기 드릴게요. 자, 계약할 때 중요한 거는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제 수입인지. 이제 웬만한 것들은 이제 15만원 정도 금액대마다 이제 수입인지 금액이 달라지는데, 웬만한 지금 현재 이제 분양가를 봤을 때는 15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컴퓨터 여러분들 되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전자수입인지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금액 넣고 하면 되고, 블로그에도 이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제 블로그에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수입인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 이거 없으면 나중에 또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입인지. 요거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서류. 자, 신분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체 내역서. 계약금. 1,000만 원은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 보통 뭐 1,000만 원 정도 하니까. 예, 집어넣으니까. 요거 한 이체 내역서. 신분증. 인감증명. 그리고 인감도장. 자,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해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 여기다가 하나 더 있구나. 등본. 예. 요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면 참 쉽죠? 간단합니다. 요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져가시면 되고, 대리인은 추가적인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근데 대리인은 빼놓고, 이제 웬만하면 본인이 가세요. 예. 그래서 본인은 요런 게 필요한데, 중요한 건 얘다. 예. 결제하고 미리 이것도 뽑아서 가야 돼요. 가지고. 그럼 그쪽에서 복사해가지고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가시면 되고, 이제 이걸 가져가서 해당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하시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보통.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점들이 있어요. 예, 확인해야 되는 점들이 있는데, 내가 계약한 호수가 맞는지, 예, 그리고 중도금은 어떻게 납부가 되는지, 요거를 정확히 계약서에 써져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무이자 현장들도 많은데 유이자 현장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약하기 전에 요건 좀 보시고 가요. 이게 무이자 현장인지 유이자 현장인지. 예. 물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투자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예. 근데 요거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지 마시고, 예. 나중에 또 이제 자설을 하게 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예. 갈 때 청약홈부터 준비해야 될 서류까지 제가 미리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좀 더 들어갑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나오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런 서류를 줄 거예요. 부가세 안내문. 자, 이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부터 기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다. 그리고 내 자본을 조금이라도 더 적게 드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계약하시고 20일 이내에 해당 팩스 번호랑 다 적혀 있거든요.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비주거용 주택, 비주거용 상가 이런 업종이 있어요. 업종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데 사업자 될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그리고 호수로 사업자명을 정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게 여러 개가 되면 헷갈려 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사업자를 내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나오면 예, 이제 주소도 뭐 나대진 경우가 많으니까 택지일 경우에 뭐 주소지를 대충 넣으시면 여기서 연락이 와요. 지금 주소가 뭐 그 세무당국에서 전화 와서 주소가 여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에요?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입주 시점이 좀 틀렸다. 사업 그 시작점, 그러니까 사업 개시를 여러분들 입주 시점으로 써놔야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또 교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신 후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출력합니다. 홈택스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팩스나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메일이 날라옵니다. 예, 전자세금 계산서가 날라와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부가세 환급이 나옵니다. 토지분은 안 나오고요. 건물분에서 10%가 예를 들어 5천 뭐 계약금 중에서 뭐 토지분이 뭐 1,000 나머지가 4천이 건물분이다. 그러면은 한 400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를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차곡차곡 낼 때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번거롭게 한 번씩 계속 하셔야 돼요. 부가세 환급 신청을. 예. 다만 그만큼 계속 여러분들이 내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돈이 정말 없다 하시는 분도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일반 임대사 사업자 생각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계속 여러분들 공부도 할 겸 이런 식으로 부가세 환급 받으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페널티가 없어요. 나중에 뭐 가산세를 물거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일반 사업자를 폐지하더라도 이게 뭐 사업 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제대로 고르셔야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폐지하시고 환급 받으신 것 그대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니까 아예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아예. 네. 계약하실 때 바로 나눠줘버려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읽어보신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 좀 모르시겠다. 네. 모르시겠다면 제 블로그나 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친절하게 다 저희 또 직원분들이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받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죠. 이건 뭐 다 오피스텔 투자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피스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알면 좋을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오피스텔 계약 전에 실전이죠. 다른 뭐 개발 호재고 뭐고 이거 오피스텔의 단지 분석 이런 거 말고요. 오피스텔 계약할 때, 계약 전부터 후까지 꼭 알아야 되는 점. 세제부터 계약 당시 준비물, 그리고 계약 후에 이러한 부가세 관련 부분까지 오늘 미리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강의, 그리고 매물 추천 정보까지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파트 분석 많이 멤버십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미리 알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